안녕하세요. 썰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올케 때문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던 올케는 완전 두 얼굴의 여자였어요. 결국엔 남동생도 올케의 시꺼먼 속을 알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3남매 중 장녀예요. 제 밑으로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고 엄마는 아직 살아 계시죠. 저희 엄마는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남동생네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혼자 사셨던 엄마가 편찮으시다 보니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아직까지 모시고 살기에 엄마를 모실 수 없었고 저희 막내 여동생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엄마가 내려가셔서 사실 요건이 안 됐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저희 남매들 모두가 반대를 했기에 결국 남동생이 장남으로서 엄마를 모신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자식들 손에 맡겨지는 게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이랑 저희 남동생이 사는 곳이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더 엄마를 자주 보러 갈 수 있었죠. 참고로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신우도 있는데 당할 만큼 당하면서 살았기에 웬만하면 올케한테 신우짓 안 합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도 그렇고요. 그렇게 남동생 부부가 엄마를 모시기로 한 후 저희 자매는 올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만났어요. 저랑 여동생은 올케 눈치를 보며 어려운 결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 올케는 당연하다는 듯이 형님, 아가씨,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모시고 살게요. 했어요. 저희는 올케가 그렇게 생각해주는지 몰랐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 했네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갈 때쯤 올케가 먼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형님, 아가씨,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대신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요. 그 집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엄마가 사셨던 집 시세가 5억에서 6억 정도 가는 집이었죠. 그리고 저희 자매한테 한 달에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형님하고 아가씨가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엄마 명의로 된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동생한테 남기신 거였고 저희 자매들한테는 시골 땅을 남겨주셨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조율해서 저랑 여동생 각자 25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대신 엄마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고 올케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았으니까 먹는 것도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했죠. 그러니 활짝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마의 문제가 덜어지는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휴대폰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하면 전화가 꺼져 있거나 올케가 대신 전화를 받았죠. 올케한테 엄마 좀 바꿔달라고 하면 형님, 어머님께서 지금 노인정에 가셨다고 하거나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가 가깝게 사니 엄마 얼굴이라도 보러 간다고 하면 올케는 이상하리만큼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동생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남동생이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영업팀에 있어서 해외 출장이 정말 잦거든요. 남동생한테 연락을 해도 거의 해외여서 연락을 하나마나였어요. 저도 집에 시어머니가 계셔 몸이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초반에는 엄마가 동생네에서 살게 되시니 엄마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외출도 나가고 했는데 점점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락 자주 하는 걸 올케가 싫어하는 것 같았죠. 저나 여동생이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턱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혹여나 신우짓 한다고 엄마한테 불똥이라도 튈까봐 엄청 조심스러웠네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해봤는데 올케가 받더라고요. 근데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엄마 모시고 나갔냐고 하니 아, 형님, 제 외투에 어머님 핸드폰이 있어서 제가 전화 받았어요. 라며 제가 집 가서 연락드릴게요. 했죠.
전 이때다 싶은 마음에 무작정 남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 올케는 집에 없었고 엄마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요. 엄마를 거의 7개월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엄마를 꽉 끌어안았죠. 제가 엄마를 끌어안으니 엄마가 자지러지듯이 몸을 파르르 떠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팔 부분을 움켜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옷을 걷어서 팔을 봤어요. 근데 세상에 엄마 팔이 온통 멍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멍 색깔이 파랗다 못해 시꺼먼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엄마 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멍이 들었냐고 막 놀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 엄마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 병원은 갔다 왔냐고 하니 병원은 안 가도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또 얼마나 마르셨는지 가뜩이나 위 때문에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데 얼마나 못 드셨는지 살이 한 좋게 5kg 정도는 빠져 보이셨어요.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예 짐작이 안 갔어요. 엄마는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셨죠. 멍 색깔을 보니 다치신 지도 꽤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엄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별일은 없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없다고 며느리가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집으로 돌아갔는데 올케가 와 있었죠. 저는 올케한테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 알고 있었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었대요. 근데 형님, 제가 어머님한테 병원 가보시자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머님께서 병원 가자니까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라며 왜 제 탓을 하시냐고 눈시울까지 붉어지는데 그러니 엄마도 그래, 내가 병원 안 간다고 했어 라고 하셨죠. 왠지 느낌이 엄마가 올케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올케가 형님, 저 어머님한테 노력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저 못 믿으시고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오시면 어떡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저니까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당분간 엄마 내가 좀 모시고 있을게. 올케는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하며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눈치를 주셨지만 양해를 구하고 보름 동안 엄마를 모셨어요. 그리고 올케한테 연락이 왔죠. 형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님은 잘 계시죠? 어머님 너무 보고 싶네요. 하며 제가 오늘 어머님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집에 계시죠? 하더라고요. 전 엄마한테 올케가 이따가 엄마 모시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며 한숨 섞이게 그러냐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도 사돈 눈치 보이고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다며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연락이 왔으면 내가 가야지 하셨어요. 엄마 뒷모습이 정말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 성격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 신경 쓴다고 절대 말 안 하실 분이시죠. 그걸 올케도 잘 알아요. 전 솔직히 올케한테 미안하고 눈치도 보여서 할 말도 못했는데 엄마 핸드폰 올케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형님한테 걱정 안 시켜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올케의 충격적인 모습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올케한테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죠.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왔던 걸까요? 제가 저희 애들 학부모 모임 때문에 청계산 근처 카페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카페에 가니 제가 먼저 일찍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가 오픈되어 있는 카페가 아니라 자리마다 칸막이식으로 파티션이 하나씩 있는 카페였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제 뒤로 어느 남녀가 앉더라고요. 근데 얘기 소리를 들어보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남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되냐며 날 사랑하긴 하냐고 했죠. 그러니 여자가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 더 자유롭지가 않다고 위암은 제발도 안 하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솔직히 돈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매달 50만 원씩 받는 거 좀 더 받아서 자기한테 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희 집 얘기 같고 올케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속단하기는 일러 일단 녹음은 해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둘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녹음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올케가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착하고 천사 같은 올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마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올케는 저희 엄마한테 갖은 구박을 다 했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진짜 노인네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대신 가정부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 하며 웃었죠.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신 자식들한테 입 뻥끗하는 순간 요양원 갈 생각하고 집안 파탄 나는 줄 알라고 세게 얘기하니까 완전 쫄아서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 하면서 깔깔대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쪽으로 갔어요. 근데 역시나 그 여자는 저희 올케가 맞았어요. 둘이 손까지 잡고 있었죠. 올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말까지 더듬으며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는데 전 올케 멱살을 잡으며 끌어내서 녹음한 거 다 들려줬습니다. 그러니 올케는 무릎을 꿇며 사정없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어요. 제발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제가 평생 시어머니 모시면서 찍소리 안 하고 살게요. 라며 가정 파탄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했어요. 가정 파탄은 네가 낸 거 아니냐고. 어디서 내 탓을 하냐고 했죠.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너 빈몸으로 쫓겨날 생각하라고 했어요. 힘없는 노인네 약점 잡아서 그걸로 협박하고 우리 형제들한테는 엄마 모신다는 명목으로 갑질한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집이 발칵 뒤집혀졌고 남동생도 이 사실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먹여 살리려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뒤에서 딴짓을 하냐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냐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하니 올케는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외로워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외로우면 불륜도 구박도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지 성격 나오듯 소리를 꽥 지르며 당신은 조용히 하라고. 장녀가 돼서 지 엄마 모시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고. 우리 집안 일이니까 당신은 신경 끄라고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는데 남동생은 이제야 지 와이프 본색을 알게 되었다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올케는 끝까지 이혼 절대 안 할 거라고 매달리는데 결국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올케한테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었고 이혼의 책임도 올케한테 있기에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그리고 양육권이랑 양육비까지 받아내 승소를 했어요. 남동생도 이혼에 후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올케가 엄마한테 차마 하지 못할 일들까지 많이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메이던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니 엄마는 나는 다 이해한다고. 니들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선택이 당연한 거라며 결국 네가 날 살렸다고 하는데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엄마 올케랑 같이 살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효도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글을 읽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당사자분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정말 사례자분이 어머니를 살리셨네요. 사람이 본성을 숨기고 그렇게 하면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례자분 탓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도 많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신 상처 잘 치유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족들과 좋은 추억 쌓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